안녕하세요, 허수학입니다. 자, 공통수학 1 첫 번째 다항식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항입니다. 항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미지수나 뭐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 이런 식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이 각각의 덩어리들, 사실 곱하기가 이제 생략되어 있는 이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이 덩어리들, 네. 곱하기로 뭉쳐져 있고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 이 덩어리들이 각각을 항이라고 부릅니다. 항이라고 부르고 자, 그래서 단항식은 단이 이제 하나라는 의미거든요. 항이 한 개만 있는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이에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항이 하나 있으니까 단항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다항식은 이제 다, 만을 다 여러 개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항이 여러 개 있는 식을 항이 한 개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항이 여러 개 있으면은 다항식이라고 한다. 이제 다항식은 항이 한 개 이상만 있어도 다항식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실상 단항식도 다항식이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한 개 이상이기 때문에, 한 개도 포함하기 때문에 다항식이 좀 더 범위가 넓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뭐에 대한 다항식, 우리가 뭐 이렇게 아까처럼 이런 복잡한 식이 있다고 했을 때 미지수가 하나가 아니죠. 자, x와 y 두 개가 있는데 뭐뭐에 대한이라고 하면은 어떤 이 미지수들 중에서도 기준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를 기준으로 이 다항식을 뭔가 확인을 하겠다, 기준으로 보겠다, 이럴 때 이제 뭐뭐에 대한 다항식,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x에 대한 다항식,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x에 대한 다항식.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x가 변수 취급을 하고요, y, 그러니까 x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상수 취급을 합니다. 자, 변수와 상수 취급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미지수라는 게 있죠. 미지수는 미지의 수예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수. 그러니까 우리가 x 이런 식으로 문자로 표현하죠. 알고 있으면 그냥 3이라고 표현하겠죠. 모르기 때문에 문자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미지수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변수. 미지수인데 이 값이 변하는 수일 수 있어요. x인데 1, 2, 3 이렇게 변할 수가 있죠. 근데 상수일 수도 있어요. 모른다 할 뿐이지 사실 이 값이 고정돼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냥 고정돼 있을 뿐인데 그 값을 단지 모를 뿐이지. 그래서 미지수라고 하는 거는 변할 수도 있고 고정돼 있을 수도 있구나. 오케이? 근데 이제 뭐뭐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딱 하는 순간 그게 이제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x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면 x를 이제 변수 취급하겠다는 거고요. 변하는 값으로 이제 x 값을 뭐 변화시켜 보면서 이 식의 값 전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변수로 취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변수들 y 같은 것들은 상수 취급, 그러니까 변수로 취급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y에다가 뭐 특정 값을 뭐 1 넣었다가 3 넣었다가 뭐 이래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x만 뭔가 값을 여러 가지를 대입해 보거나 뭐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하겠다, 이런 뜻을 내포하는 게 바로 x에 대한 다항식, 이런 겁니다. 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x에 대한 다항식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변수 취급, 상수 취급. 미지수는 변수와 상수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오케이. 자, 항의 차수. 자, 차수가 뭐냐? x제곱 이렇게 있으면은 x제곱의 이라는 항의 차수는 2입니다. 뭔지 알겠죠? 여기가 차수예요.
그러니까 이 거듭 제곱된 이 수가 차수라고 부르게 되는데, 따로 이제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세제곱은 차수가 3이 되겠죠. 왜 따로 부르냐? 이 차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x가 1 제곱하면 1이고 2 제곱하면 4죠. 3 제곱하면 9죠. 세제곱하면은 8, 27 이렇게 되죠.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져요. x가 조금만 변화해도 이 세제곱 차수가 클수록 이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하게 돼요. 네, 크게 변화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이 차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차수가 뭐냐에 따라서 차수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이 식 전체에 굉장한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차수라는 용어로 따로 이제 불러주는 거고, 그래서 차수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는데, 그게 이제 다항식의 차수라는 걸로 또 따로 불러요. 자, 우리가 아까 이런 식이 있었죠. 그대로 가져올게요. 네. 이렇게 있으면은, 자, 우리가 x에 대한 식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x를 지금 변수, 그러니까 x를 기준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x를 포함한 항 중에, 자, 이런 것들이 있죠. 세제곱으로 바꿀까요? 여기를 세제곱으로 할게요. 이런 x를 포함한 항 중에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진 항, 이거죠. 이것의 차수를 다항식 전체의 차수로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x에 대한 식의 차수는 3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 세제곱 x의 세제곱이 이 식 전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이 차수를 따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따로 이렇게 부르게 된다. 그래서 x에 대한 식의 차수라고 했을 때 x가 포함된 항 중에서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진 그 항의 차수를 다항식의 차수라고 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높은 차수를 가진 이 항을 최고차 항이라고 부릅니다. 최고로 높은 차수를 가진 항 해서 최고차 항이라고 부릅니다. 최고차 항의 차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다음에 계수는 뭐냐면, 계수는 이 미지수가 있죠. 그래서 x제곱, 또 그대로 가져올까요? 그대로 가져오면 계수 같은 경우에는 미지수를 제외한 앞에 붙어있는 요거 있죠. 요런 거를 주로 이제 계수라고 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1이라 볼 수가 있겠죠. 주의할 거는 이제 x에 대한 식이다 이렇게 하면은, x에 대한 식에서 예를 들어, 그럼 x가 기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x 여기 3으로 하고 x 제곱의 계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자, x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상수 취급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y도 3과 똑같은 일종의 상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3y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지수를 제외한 나머지 상수들, 곱해져 있는 상수, 이게 이제 계수라고 하는 건데, x에 대한 식이라는 x에 대한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면 나머지 모두를 상수 취급하기 때문에 다른 미지수도 계수로 쳐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류항이라는 게 있는데, 차수와 문자가 모두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합니다. 같을 류, 종류가 같다. 종류가 같은 항.
그래서 차수와 문자가 모두 같으면 종류가 같은 항 동류항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자, 아까 이제 이런 식을 이렇게 갖고 와보면 지금 보시면은 아니다, 새로 만들게요. 자, x에다가 y가 있고요. 3x 3 7 x y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더 해볼까요? x y 제곱 자식이 예, 좀 더 복잡하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이렇게 있으면은 보시면은 얘와 얘는 어때요? 문자가 다르죠? 여기는 x인데 여기는 x y 제곱이잖아요, 그죠? x y 제곱이니까 동류항이 아닙니다. 네, 아니고요. 그 다음에 x와 3x는 어떻습니까? 자, 이 개수가 다르죠. 지금 x를 제외한 개수가 다른데 개수는 중요하지 않죠. 차수와 문자가 같으면 되니까 차수 1차 문자 x니까 이 둘은 동류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와 여기도 봅시다. 자, x와 y 제곱이죠. 미지수가 모두 같고 미지수 각각의 차수도 모두 같죠. 1, 1, 2, 2 다 같죠. 그러니까 얘 둘도 동류항이다. 동류항이고요. 자, 여기서 리빙 포인트, 동류항끼리는 더할 수 있다. 더할 수가 있습니다. 자, x와 이 3x를 더할 수가 있어요. 더하면 뭐가 될까요? 자, 3x는 개수가 3인 거니까 x를 3번 더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x를 3번 더한 거에다가 x를 한 번 더 더하니까 총 몇 번 더한 거예요? 4번 더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4x 이런 식으로 더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합칠 수가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더하면 4xy 제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동류항끼리 더할 수 있다. 반대로 동류항이 아니라면 더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더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둘이 더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은 무엇이냐? 상수로만 이루어진 항이에요. 네, 우리가 딱 이제 저기 보시면은 여기서 딱 봐도 뭐예요? 이 7이죠. 미지수가 없으면 당연히 이제 상수항이 되는 거고, 그죠? 자, 미지수가 만약에 있다고 하더라도 상수 취급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상수 취급. 네. 그래서 x에 대한 이거라고 했을 때 y만 덩그러니 식을 써볼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얘는 당연히 상수고요. 당연히 상수고, 지금 이 상태로만 딱 봤을 때는 y는 상수항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x에 대한 식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y도 상수항 취급을 하는 겁니다.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네,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항, 고정된 값을 가진 항. 그래서 그냥 수가 나오면 당연히 상수항이고, x의 기준이 딱 정해졌을 때 나머지 변수로만 이루어진 항도 상수항 취급을 당한다.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내림차순, 오름차순. 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차수, 내림, 순서대로. 그러니까 차수를 순서대로 내려가게끔 순서를 배열한다, 나열한다. 이게 내림차순이에요.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x 세제곱 y x 제곱 y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해봅시다. 얘를 x에 대하여, x라는 기준이 또 세워졌죠. 대해 내림차순하시오 라고 한다면은 이 식을 그럼 차수가 가장 높은 항부터 x 중에서 가장 높은 항부터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x 세제곱이죠. 다음에 x 제곱이죠.
이제 나머지를 계수 취급하기 때문에 고정된 상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y 곱하기 x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x죠. y 아니죠. x에 대한 거니까 x. 그다음에 마지막에 y는 또 상수 취급. 네. 차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 나열했죠. 3, 2, 1. 네, 이렇게 식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게 내림차순이고요. 오름차순은 뭐였어요? 네, 차수가 올라가게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네, 반대입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합시다.